자, 안녕하십니까. 기자회견은 10시부터인데요. 일단은 제가 제주 4.3 사건 관련해가지고 계속 제가 취재를 하고 이제 추적을 했던 사람으로서 지금 잠깐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 4.3 사건은 1948년 4월 3일 제주도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5월 10일 날 있기로 돼 있었던 자유총선거를 방해하기 위해 가지고 북한의 지령을 받은 남노당 제주도당 세력들이 1948년 4월 3일 새벽 2시를 기해서 제주도 새별오름, 제주도 북서쪽에 새별오름이라고 있습니다. 야트막한 언덕이 있는데 거기서 봉화를 올리고 그 봉화의 신호를 따라 가지고 제주도 전역에서 학살, 이 암살, 생매장, 암매장, 여성에 대한 참 입에 담기 힘든 그런 고문 등 그러한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주범이었던 김덕구, 김달삼은 이 가명입니다. 이름도 가명인데 이 사람은 또 어디로 갔냐? 이 북한으로 넘어갔습니다. 북한으로 넘어가가지고 투표용지 수만 장을 훔쳐가지고 북한으로 넘어가서 북한에서 대위원 그러니까는 우리로 치면 국회의원에 또 당선이 됩니다. 그러한 일들이 있었는데 이거는 명백한 공산폭동이고 2000년에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재판관 만장일치로 이게 공산폭동이다 하고 이 판결이 난 게 있습니다. 판결문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통령 문재인, 국고통수권자인 문재인은 지속하여 2000년과 2001년 4월 3일 제주 4.3 희생자 추념일에 참석하여 연거푸 국가에 의한 폭력이라고 지금 이 거짓 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저희가 오늘 이런 자리를 가지고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내일 11시에도 제주 KBS 앞에서 내일 11시에는 제주 KBS 앞에서 또 시민단체들하고 기독자유통일당 당원들이 가서 기자회견을 할 생각입니다. 할 예정입니다. 이 제주 4.3 사건 때 사실 이 3월 1일 날 벌써 이 시행이 한번 됐습니다. 3월 1일 날 그 초등학교에서 적기가를 부르고 김일성 만세 그런 것들을 구호를 외치면서 한번 사전 모의 연습을 하고 제주 4.3 4월 3일 날 이제 본 행사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전에 기획된 거지 우발적인 사건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제주 4.3 사건 관련해서 기독자유통일당에서 제주도 전역에 관광지마다 지금 현수막을 또 붙이고 있습니다. 이 제주 4.3 사건 당시에 그 이도종 목사님이 옆마을에 신방을 다녀오시다가 그 뭉치 요렇게 발음하는 그 사람한테 잡혀가지고 암살을 당합니다. 생매장을 당합니다. 기도하는 자기들의 일으킨 폭동이 성공하도록 기도를 해달라고 하니까 이도종 목사님이 나는 그런 기도를 못한다 하니까 생매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도종 목사님이 기도하는 채로 그 땅을 그곳에 들어가면서 성경책하고 회중시기를 주면서 나는 하나님 믿고 천국 가니까 당신들도 하나님 믿고 천국 가라, 회개하라, 그렇게 하면서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자세로 생매장을 당하셨습니다. 이 목사님을 생매장을 했다는 거는 상당히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목사님을 생매장 했는데 이게 어떻게 국가에 의한 폭력이 되겠습니까? 자, 다 오셨습니까? 네, 다 오셨으면 제가 먼저 기독자유통일당의 저는 부대변인 성상훈입니다. 자, 오늘 고영일 대표님을 대신해서 제가 이 기자회견문을 먼저 낭독을 하고, 그리고 우리 또 법무법인 추양에서 변호사님들께서 법적인 것들을 또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고발인
기독자유통일당은 2019년 8월 6일 등록한 정당으로서 통상적인 정당 활동을 통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수호하고 특히 대한민국 교회의 종교의 자유를 지키기 위하여 대한민국 교회를 대변하는 정당입니다. 대한민국 국군 통수권자인 피고발인 대통령 문재인은 2001년 9월 27일 2000 헌마 238 결정 등 헌법재판소 재판관 만장일치로 공산 무장 세력에 의한 반란 폭동으로 판결한 바 있는 제주 4.3 사건에 대하여 2020년 4월 3일과 2021년 4월 3일 두 차례에 걸쳐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하여 남로당의 반란 폭동을 진압한 군경의 진압을 국가폭력이라고 지칭하면서 북한 공산정권을 지지하는 발언을 하였는 바, 이는 대한민국의 헌법과 정체성을 부정하는 것으로서 대한민국에 대한 적대 행위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의 항적한 자를 처벌하는 형법 93조 여적죄, 외환유치, 모병이적, 시설 제공 이적 외에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의 군사상 이익을 공유한 자를 처벌하는 형법 제99조 이적죄, 국가의 존립 및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자를 처벌하는 국가보안법 제6조 1항을 위반하였기에 여적죄, 이적죄, 국가보안법 위반죄 혐의로 고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검찰청은 2001년 9월 27일 2000 헌마 238 결정 등 헌법재판소 재판관 만장일치로 공산 무장 세력의 반란 폭동으로 판결난 제주 4.3 사건에 대하여 거짓 선동으로 헌법적 가치를 무너뜨리고 국가 안위를 위태롭게 하는 대통령 문재인에 대하여 역사 앞에 당당하게 수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피고발인 문재인은 2020년 4월 3일 72주년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하여 제주는 해방을 넘어 진정한 독립을 꿈꿨고 분단을 넘어 평화와 통일을 열망했습니다. 통일정부 수립이라는 간절한 요구는 이념의 덫으로 돌아와 우리를 분열시켰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평화와 통일을 꿈꾸고 화해하고 통합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제주의 슬픔에 동참해야 합니다. 그날 그 학살의 현장에서 무엇이 날조되고 중략, 국가폭력과 이념에 희생된 4.3 희생 영령들의 명복을 빌며 중략, 국제적으로 확립된 보편적 기준에 따라 생명과 인권을 유린한 잘못된 과거를 청산하고 치유해 나가는 이하생략 등의 발언을 하였습니다. 또 2021년 4월 3일에는 73주년 제주 4.3 희생 추념식에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하여 아래와 같이 발언하였습니다. 국가폭력으로 국민의 생명과 인권을 유린한 우리 현대사 시대 최대의 비극이며 평화와 인권을 향한 회복과 상생의 역사입니다. 완전한 독립을 꿈꾸며 분단을 반대했다는 이유로 당시 국가 권력은 중략,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시켰고 이하생략, 자, 이런 발언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001년 9월 27일 2000 헌마 238 결정 등을 통해 제주 4.3 사건을 대한민국의 건국을 방해하고 북한 공산정권을 지지할 목적으로 일으킨 공산폭동이라는 사실을 헌법재판관 만장일치로 공산무장 세력의 반란폭동으로 판결한 바 있습니다. 당시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며 인민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북한 공산정권을 지지하면서 미군정 기관 공권력의 집행기관인 경찰과 그 가족, 재헌의회 의원선거 관련 인사, 선거 종사자 또는 자신과 반대되는 정치적 이념을 전파하는 자와 그 가족들을 가해하기 위하여 무장세력을 조직하고 동원하여 공격한 행위까지 무제한적으로 포용하는 것은 우리 헌법의 기본 원리인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와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심각한 훼손을 초래한다. 이러한 헌법의 지향 이념에다가 제주 4.3 특별법이 제정된 배경 및
경위와 동법의 제정 목적 그리고 동법에 규정되고 있는 희생자에 대한 개념인식을 통하여 보면 수계급 공산 무장병력 지휘관 또는 중간 간부로서 군경의 진압에 주도적으로 적극적으로 대항한 자 모험적 도발을 직간접적으로 지도 또는 사주함으로써 제주 4.3 사건 발발의 책임이 있는 남노당 제주도당의 핵심 간부 기타 무장 6.25대와 협력하여 진압 군경 및 동인들의 가족, 재헌 선거 관여자 등을 살해한 자, 경찰 등의 가옥과 경찰관서 등 공공시설에 대한 방화를 적극적으로 주도한 자와 같은 자들은 희생자로 볼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전원 일치 의견으로 제주 4.3 사건의 본질을 공산 무장세력의 반란폭동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발인 대통령 문재인은 남노당의 반란폭동을 진압한 군경의 진압을 국가폭력이라고 지칭함과 동시에 인민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북한 공산정권을 지지하는 발언을 지속적으로 하였는 바, 이는 헌법소의 책무를 갖는 국가원수가 대한민국의 헌법과 정체성을 부정하는 처사일 뿐만 아니라 그 행위 자체로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저희는 오늘 이렇게 대통령 문재인을 여적죄, 이적죄,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고발하게 되었습니다. 대검찰청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존중하여 피고발인 대통령 문재인을 역사 앞에 당당하게 수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문재인 정권은 이미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정권이 끝나면 어차피 여적죄 수사를 받게 돼 있습니다. 받게 돼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검찰은 역사 앞에 당당하게 수사하시기 바랍니다. 비겁하게 권력에 개가 돼가지고 민들의 이리 지지라 하면 이리 짓고 저리 가라 하면 저리 가고 요리 오라 하면 요리 오고 개같이 행동하지 마시고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는 헌법기관으로서 정정당당하게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조남관 검찰총장 대행은 다시 한 번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검찰은 권력에 개가 되지 마시고 국민의 편에 서서 당당하게 반역자들을 수사하고 체포하여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로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아니면 정권이 바뀌고 나서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검찰총장 대행부터 역사적 단두대에 세우겠습니다. 기독자유통일당이 이것은 끝까지 물고 늘어져서 책임지고 관련자들을 전부 처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오전 11시 제주 KBS 앞에서 시민단체들과 기독자유통일당 당원들이 또 기자회견을 합니다. 그리고 제주 4.3 사건은 공산폭동이다. 이 플래카드가 제주 전역에 기독자유통일당에서 지금 붙이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제주도에 계시는 국민 여러분, 제주도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진실 앞에 우리는 당당하게 싸워야 합니다.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 기독자유통일당 고영일 대표님의 말씀을 제가 부대변인이 전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우리 법무부인 추양의 변호사님께서 이순호 변호사님께서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순호 변호사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헌법 66조에 따라서 헌법을 수호할 의무가 있으십니다. 그러한 책무를 저버리고 남노당의 무장폭동 행위에 대해서 진압한 군경의 정당한 공무집행 행위를 국가의 폭력이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대통령으로서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저버린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는 북한에 대해서 반국가 단체이 명백한 북한에 대해서 우호적인 발언을 하고 찬양 고마한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이익에 반해서 항적한 행위이므로 여적죄가 되고 이적죄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 대한민국이 처벌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재인 대통령의 반헌법적인 행위에 대해서 반드시 대검찰청은 처벌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변호인단의 구주화 변호사입니다. 오늘 문재인을 고발하는 것은 작년과 올해 있었던 문재인의 4.3 추념사를 통해 그의 정체가 분명히 드러났고 현행법 위반의 소지가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문재인은 작년 4.3 추념사에서 4.3 반란 세력에 대하여 먼저 꿈꾼 자들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민간인 희생자들에 대하여 쓴 표현은 아닐 것이기에 이 말은 남로당 반란 세력에 대하여 쓴 표현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당연히 그들이 꾼 꿈이 어떤 꿈이었는지가 가장 중요한 내용일 텐데 문재인은 그 꿈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말을 하면 큰일이 벌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비겁한 것입니다. 그 꿈은 대한민국을 남조선으로 만들고자 하는 공산주의 혁명의 꿈이었습니다. 왜 이 말을 하지 못하였습니까? 문재인은 그들과 같은 꿈을 꾸고 있습니까? 문재인은 올해 4.3 추념사에서는 남로당 반란 세력에 대하여 완전한 독립을 꿈꾸며 분단을 반대했다는 이유로 빨갱이라는 이름을 뒤집어 썼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스스로 빨갱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 역시 민간인 희생자들에게 한 말로 볼 수는 없기에 남로당 반란 세력에 대한 표현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재인은 이번에도 그들이 꿈꾼 독립이 어떤 독립인지에 대하여는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역시 그 말을 하면 큰일이 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비겁하기 짝이 없습니다. 남로당이 꿈꾼 독립은 공산주의로의 독립,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문재인은 왜 이 말을 하지 못하고 빙빙 애둘러 먼저 꿈꾼 사람들, 분단을 반대했던 사람들이라고밖에 말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자신의 생각도 제대로 말하지 못하는 대통령이 무슨 대통령입니까? 이제 당당하게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비겁하게 숨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그들이 꾼 꿈이 무슨 꿈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저희는 오늘 문재인의 위와 같은 자유민주주의의 본질에 반하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반하는 발언으로 인하여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는 유승수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공동변호인단 유승수 변호사입니다. 자, 우리 국민들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문재인이 전 정권을 재단할 때 전 정권에 대해서 헌법 수호 의지가 없다라는 이와 같은 기막힌 이유를 들어서 대통령 탄핵까지 초래되었습니다. 자, 헌법은 무엇입니까? 헌법은 이 나라 체제의 기본입니다. 기본. 이 나라 체제가 어떤 나라인지,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바로 문재인 말 몇 마디 대깨문들 모여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에 써 있어야지만 그 나라의 체제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문재인은 기본적으로 헌법을 위반하는 정도가 아니라 헌법 자체를 침해하고 헌법 자체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이 4.3 사건에 대한 이 태도는 헌법이 명문으로 무엇이라고 했느냐, 대통령에게 헌법 수호 의무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대통령으로서 일반 국민들보다도 헌법을 수호할 의무가 없으면 물론이거니와 오히려 앞장서서 헌법을 훼손하고 있는 반헌법주의자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이 자는 역사의 죄인이라고 불러 마땅합니다. 문재인이 대통령으로서 누리고 있는 불소추의 특권 또한 헌법에서 규정한 것입니다. 헌법을 위반하는 자에게 이와 같은 특권을 누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리고 설사 재직 중인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수사는 가능하다고 하는 것이 바로 좌파들 그리고 바로 파시즘을 내세우는 이 극우주의자 문재인을 따르는 추종 세력들이 했던 이야기들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문재인을 이들의 언어로 이들의 방법으로 반드시 처단해야만 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우리나라의 대통령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의 직에 있을 때 반드시 그 대통령의 직무를 위반하고 헌법을 훼손하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훼손한 대가를 치르게 해야만 합니다. 좌파들을 만들어 놓은 것이 또 뭐가 있습니까? 공수처가 있습니다. 공수처 이럴 때 기능하지 않는다면 어떤 공직자를 처벌할 수 있겠습니까? 공직자 범죄 비호 수사처라고 조롱을 듣지 않으려면 당장이라도 문재인을 끌어내려서 저 법정 앞에 세워야만 우리나라의 헌법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고발은 하나의 시작일 뿐입니다. 앞으로도 지속해서 문재인이 끌어내려질 때까지 우리는 반헌법주의자 문재인을 처단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기 이제 고발장을 접수하러 올라갑니다. 올라가니까 뭐 같이 가실 분은 같이 뭐 따라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 3명 올라가시고요. 아, 예. 그리고 변호사님 유튜브는 신의 한수하고 너와라 TV하고만 가는 거로 이렇게 두 군데밖에 안 돼서, 그래서 나머지 채널들은 우리가 여기서 또 여기 또 우리 저 우파삽주 지금 탄압받는 것도 있고, 그래서 특히나 저 박한석 TV는 지금 많이 시청자가 많으니까 좀 여기서 또 나름대로 좀 해줄 게 있어요. 그러니까 두 채널만 가는 거로. 그래서 여기 예, 변호사님들 올라가시고 여기 하여튼 저기 우리 조만간 우리 검찰총장 대행님 어차피 문재인 처벌받습니다.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국민의 편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유튜브 탄압이 장난이 아닙니다. 전부 노란 딱지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뭐 삭제, 영상 삭제 등 많은 지금 언론 탄압이 있습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뭐가 무서워가지고 유튜브들이 뭐 총든 것도 아닌데 말하는 것도 못하게 틀어막습니까? 이게 나라입니까? 얼마나 문재인 대통령 부산 사나이 아닙니까? 부산 사나이. 유전대로 지금 고발 접수하러 갑니다. 네. 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경기구청 박완석 대검찰청 앞에서 성장훈 다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촬영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기독자유통일당의 부대변인 성상훈입니다. 제가 이거를 하면서 제가 추적을 하고 하면서 많은 정당하고 접촉을 했습니다. 국민의힘 제주 4.3 사건은 표가 안 되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이거 터치 안 하겠다고 합니다. 노터치 한다고 합니다. 제가 우리 공화당도 이거 선거에 표가 안 되기 때문에 안 다루겠다고 합니다. 야, 이게 말입니까? 이게 정당이냐고 이것들이. 예? 국민 여러분들이 뽑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이 지금 무너지고 있고 떠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표가 안 돼서요. 말이 됩니까? 북한에 사람이 2천만 명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이 죽어가고 있고 대한민국이 헌법에 대한민국 영토로 되어 있습니다. 북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형제 자매들이 북한에 태어났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지난 70년간 맞아 죽고 얼어 죽고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정치인도 나서서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표가 안 돼서 이런 피로먹을 대한민국 국민이 표입니까? 표로 보입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표냐고. 대한민국 국민은 주권자입니다. 아멘. 여기는 대한민국의 국민이 나라인데 여러분들이 뽑은 국민의힘 뭐 우리공화당 뭐 정치인들 표가 안 돼서 제주 사는 사건 터치 안 하겠다고 합니다. 안 다루겠다고 합니다. 표 떨어진다고. 북한에 형제자매들 죽어가는데 말 한마디 해달라고 제가 그렇게 국민의힘 정치인들 붙잡고 하소연을 해도 그 사람들이 힘이 있으니까 한마디 해주면 클 거 아닙니까? 자료도 주고 내가 다 알려주고 해도 표가 안 돼서 안 된대요. 안 돼요. 표가 안 돼서. 이게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수준입니다. 국민 여러분, 정치인들 믿지 마시고 우리 국민 여러분 스스로 믿어야 됩니다. 스스로 챙겨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무슨 걸 하고 있습니까? 주민자치기본법
주민자치기본법을 2월달에 지금 통과시켜가지고 2월달에 발의해가지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읍면동 단위마다 분과를 만든대요. 주민자치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완장체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다니면서 도로, 교통, 육아, 뭐 세금 이런 거 다 감나라 배나라하고 여러분들 저기 뭡니까 저 자료 야 신상 정보 갖고 와 하면 갖다 줘야 돼요. 그게 주민자치기본법입니다. 이게 1946년도에 북한의 인민위원회가 하던 짓을 똑같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엊그제 뭐가 나왔습니까? 교보문고에 더불어 세계화 더불어가 나왔어요. 세계화 더불어 저 김일성 회고로 세계화 더불어민주당 당명이 세계화 더불어서 온 거 아닙니까? 국민 여러분, 여러분들이 뽑은 사람들이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척하고 말 몇 마디 해준다고 거기 환호성 지르지 마십시오. 북한에 사람이 적어도 표가 안 돼서 안 한대. 제주 4.3 사건 이 공산폭동이 맞는데 이거 표가 안 돼서 안 한대. 대법원에 판시가 나와 있는데 그래도 표가 안 돼서 안 한답니다. 그러면 도대체 뭘 가지고 싸우는 겁니까? 뭘 가지고 싸우는 겁니까? 여러분, 그 정치인들을 우상숭배들이 하지 마십시오. 정치인들은 여러분의 종입니다. 여러분들이 내시는 세금 가지고 먹고 싸고 자고 하는 종이에요, 종. 여러분의 종들이 왜 이렇게 갑질을 하게 놔두십니까? 안 되면 가서 진짜 한 대 쥐어박더라도 욕이라도 좀 하십시오. 북한 인권을 이야기했으면은 벌써 문재인 정권 무너졌고 김정은 무너졌습니다. 그랬으면은 저기 저 대통령들 들어가 계신 분들 다 구출했을 거고 국정원장, 국정원 직원들, 경찰청 직원들, 그 검사들, 억울하게 잡혀가 있는 검사들, 진짜 애국자들 다 구출했을 겁니다. 북한은 저거는 악령입니다. 공산주의는 악령입니다. 아멘. 공산주의는 악령입니다. 여러분 싸워야 됩니다. 아멘. 이승만 대통령께서 1923년에 태평양 잡지에 공산주의 당구당이라는 글을 쓰셨습니다. 거기서 뭐라고 하셨냐? 자유롭게 되기를 인간의 본성을 억압하고 말살하는 게 그게 공산주의다. 그런 말씀 하셨습니다. 그런데 김구 선생, 레닌의 자금을 받은 여운형이가 김구 선생을 이승만 대통령을 탄핵시켰습니다. 그리고 내각제 개헌을 했는데 그 내각제 대통령제에서 내각중심제로 개헌을 했는데 그게 소비에트식 개헌이었습니다. 그 소비에트식 체제 개헌에서 누가 주석이 됐습니까? 그게 김구였습니다. 김구. 그런데 지금 우리 김구 주석이 무슨 뭐 대한민국을 살린 뭐 민족의 지도자, 민족의 아버지처럼 포장이 되고 있는데 그 사람이 1948년 4월 30일 북한에 올라가서 김일성이하고 손잡고 야 주한미군 철수하라, 소련군 철수하라, 자유총선거 결과 인정하지 못한다 하고 대한민국 건국을 부정한 사람이 김구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임시정부 사람들이 레닌의 자금 받았습니다. 3060억, 지금 돈으로 하면 3060억 원. 소비에트 연방에 그 돈을 받아가지고 공산주의 활동을 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잘라내고 탄핵시키고. 그때도 의회 폭거가, 의회 쿠데타가 있었습니다. 100년 전에 의회 쿠데타가 있었고 불과 몇 년 전에 또 의회 쿠데타가 있었던 거 아닙니까? 국민 여러분, 역사를 공부하셔야 됩니다. 역사를 우리가 왜 이거 제주 4.3 사건하고 미친듯이 싸워야 되냐면은, 전례 없이 싸워야 되냐면 역사를 공부하지 않으면요 계속 당합니다. 1946년 10월 달에 있었던 대구 폭동, 그 대구 폭동 때 있었던 일이 그대로 광주 5.18 때 있었습니다. 패턴이 똑같습니다. 똑같은 패턴이 똑같이 반복됩니다. 그게 제주 4.3 사건 때도 있었고.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너무 이거를 모르니까, 대구 10월 폭동을 모르니까 또 당하는 겁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냐 짐승이냐 이거 따질 때 역사적 관점이 있냐 없냐 그걸로 따집니다. 우리 멍멍이들은 역사적 관점 없습니다. 우리 역사를 몰랐기 때문에, 우리 역사를 공부 안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 험한 일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이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대한민국 대통령이 지금 미국 청문회 끌려가가지고 욕먹고, 이 여차하면은 인권재판소, 국제형사재판소에 지금 제소돼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미국의 청문회가 76년도 박동선 게이트 그때 한 번 있고 지금 몇십 년 만에 지금 또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
그렇게 군사 독재, 군부 독재 욕을 하던 사람들이 언론 탄압, 여론 탄압, 종교 탄압, 그러면서 또 저 김일성은 또 북한은 또 찬양하고 있습니다. 중국을 찬양하고 있고, 대한민국을 해체 갈기갈기 찢어가지고 해체해서 북한에 갖다 바치고 중국에 갖다 바치려고 하는 게 문재인 정권의 계략입니다. 그게 더불어민주당입니다. 남노당의 후손들이 지하당으로 숨어갔던 게 그게 통역당 사건, 인혁당 사건이고, 그 사람들이 1980년대 민주화 운동이라고 위장을 해가지고 학생 운동하면서 80년대 올라왔고, 걔들이 지금 정의당, 더불어민주당 이런 데 다 포진해 있는 겁니다. 남노당의 후손들이 지금 포진해 있는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진짜 이거 100년 전의 구호, 다시 보자 공산당, 믿지 말자 공산당, 속지 말자 공산당, 제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치인들의 말은 절대로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행동을 보십시오. 행동을. 저는 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와주신 많은 유튜브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나라 지킬 수 있는 거는 우리 유튜버들하고 우리 국민들 스스로밖에 없습니다. 정치인들이 정말 진짜 아무도 믿을 사람 없습니다. 그나마 기독자유통일당이라 이게 저 정치인 한 명도 없어도 그나마 당이라도 이게 하나 있으니까는 그나마 이런 기자회견도 하고 현수막이라도 그때 못 되게끔 하고 달 수가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아멘. 국민 여러분, 파이팅. 하여튼 이 대한민국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피로서 만든 나라고 피로서 남겨준 나라인데 이 나라 꼭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교회 나가시는 분들, 목사님들 하나님한테 기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북한에 사람이 2천만 명 죽어가고 있습니다. 밥 먹을 때 기도 한 번씩만 하시면은 북한 무너지고 중국 무너지고 문재인 정권 무너지고 저기 감옥에 있는 대통령 2분하고 국정원 직원들, 검찰 직원들 다 빼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다시 살릴 수 있습니다. 북한이 무너지도록 기도 한 번씩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제 지금 바로 고발장 접수가 됐습니다. 고발장이 접수됐고 이제 그 이후의 절차는 이제 대검에서 수사의 의지가 있다면 담당 수사검사를 지정하고 이후에 실제로 수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요적죄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의 면책 특권도 없기 때문에 대검에서 의지만 있다면 재직 중에도 수사가 가능합니다. 앞으로 여러분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이 사건을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파이팅!